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24 헌납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 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일과 같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선고일시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사건이 발단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1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하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을 대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 참모총장 이하 각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시 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2024년 12월 4일 1시 2경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의 제국에 대한 이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4일 4시 20경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4시 2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 나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및 탄핵심판 청구 1. 2024년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과 피청구인의 추가 대국민담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4일 국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하 1차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이 발의되었고 같은 달 7 피청구인은 계엄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하며 임기를 포함하여 전국 안전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2024년 12월 7일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지만 의결정 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 2024년 12월 12일 피청구인은 또다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는데 담화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특검법안 발의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었고 국가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2. 거대 야당은 형법의 간첩죄 조항 개정을 방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는 등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3. 거대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고 다른 예산들도 대폭 삭감하는 등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산 시스템 점검 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국방부 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5. 현재의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6.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니다. 거대 야당이 거짓으로 탄핵을 선동하는 이유는 당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8.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며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 1.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 및 탄핵심판 청구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호, 용해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 을 발의하였다.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제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차정으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서 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탄핵소추 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1. 이 사건 계엄 선포 피청구인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74조, 제77조 제1항, 제4항, 제82조, 제89조 제5, 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6항,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 1.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피청구인이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 차량, 총기로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유리창을 깨고 국회 건물 내로 침입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 등의 국회 출입 및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폭행 위협하도록 한 등이 국회의장 오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등의 체포를 시도한 행위는 헌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41조 제1항, 제49조, 제66조, 제74조, 제77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1. 이 사건포 고령 발령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33조, 제41조, 제44조, 제49조, 제74조 등을 위반하였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군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라 한다. 여론조사 꾸통으로 투입하여 중앙 선관위 청사 등을 점령한 뒤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버를 촬영하도록 하였으며 2024년 12월 4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계획을 세우는 바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조회,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 또는 침해한 것이다. 2. 법조인 체포 지시. 피청구인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 제101조, 제105조, 제106조, 권력분리원칙, 법치주의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 및 그의 부수한 행위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하였으며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였는 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 1.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1. 적법요건 판단. 가. 사법심사 가능성.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 사후 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지 않은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헌재 2015년 3월 26일 예공일사헌가 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 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 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2017년 3월 10일 2016 헌날 참조.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 한결에 관한 판단. 1.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재 2004년 5월 14일 2004 헌날,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헌날, 헌재 2025년 1월 13일 2024 헌날에 참조. 1.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필수적 절차로 해석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 절차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으므로 헌재 2004년 5월 14일 2004 헌날,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헌날 참조.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헌법 규정과 취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분리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헌법은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소추 대상자와 소추 사유, 탄핵소추의 요건 및 탄핵소추 의결의 효과, 탄핵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헌법 제65조 그 밖의 국회에서의 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입법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한 것 자체가 권력분리원칙의 구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그 밖에 피청구인은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소추 사유가 불명확해지고 그에 따라 심판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게 되어 법치국가 원리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조사 절차 행결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에 관한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이미 2024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92조의 1사부제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라고 하여 1사부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시기는 같은 회기 중으로 제한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1차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7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그 표결이 실시되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2일 제419회 국회임시회에서 발의되어 같은 달 14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된 1차 탄핵소추안과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을 다른 소추 대상자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은 제65조 제2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다른 소추 대상자보다가 중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나 재발의 요건 또는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의 발의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소추권의 남용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엄격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이례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호이익의 흠결 관련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 사건 탄핵 사유를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할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형법상 내란죄 등에 관한 소추 사유 철회, 변경 관련 주장.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소추 의결서에서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내란죄 제87조 제91조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이를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거나 소추 사실 변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은 소추 사유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하여 사건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 내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컷나일 헌재 2025년 1월 23일 2024 헛나일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고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헌재 2004년 5월 14일 2004 헛나일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 컷나일 참조.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법조문을 추가처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처회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한 것 은 소추 의결서에 기재하였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에서 본 허용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대한 결의가 없으면 당초 소추 의결서의 내용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소추 의결서 중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구속받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족수 미달 관련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며 나머지 소추 사유인 비상계엄의 선포 부분만으로는 제적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탄핵 소추 의결이 정족수에 미달되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제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주장은 피청구인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탄핵소추권의 남용 관련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흠결하여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위반되고 1사부제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92조에 위반되며 계엄이 해제되어 보호이익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졌으므로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이나 제92조에 위반된다거나 심판의 이익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탄핵 소추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해당 탄핵 소추 의결의 주요한 목적은 그에 대한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탄핵 소추의 의결에 일부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25년 1월 23일 104 헌나일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가 청구인이 소추 재량을 일탈하여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